우리 지난 시간에 컬렉터 커런트 앞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BJT의 성능 지표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로 가장 널리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터 efficiency. 즉 번역을 뭐 저런 걸 해야 되나 싶긴 한데 뭐 네, 이미터가 얼마나 잘 모조리티 캐리어인 PNP BJT가 PNP면 P에 있던 다수 캐리어인 홀을 얼마나 잘 쏴줄 거냐. 이 쏴주는 게 끝이 아니에요. 쏴주는 게 끝은 아니었죠. 일단 근데 잘 쏴줘야 끝까지 잘 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많이 대량으로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이미터 efficiency라고 하는 중요한 지표가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죠. P형 반도체 안에 N형도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P형이 얼마나 많은 전류 흐름에 기여하느냐 하니까 여기서도 어쩌면 원사이드 PN 정션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무엇을 위해서요? 이미터 에피션시를 최대값인 1에 근접시키도록. 됐죠? 뭐 대충 이거 10배만 차이 나도요. 이게 10 더하기 1분의 10, 이 정도만 돼도 거의 1에 근사합니다. 근데 이게 100배가 나고 1000배가 나면 거의 1일 겁니다. 그죠? 전류의 흐름의 값을 10배 이상 차이 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지표를 배웠죠. 베이스 트랜스포트 팩터라고 했는데 베이스에서 뭔가가 잘 전달이 되는 겁니다. 들어온 거 어디 빼들어 먹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놓으라라는 얘기입니다. 들어온 홀, 여기 있는 많고 많은 자유전자, 이 일렉트론하고 리컨비네이션 1번이죠. 동그라미 1번. 그런 거 거의 없이 그대로 다시 돌려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미터에서 홀이 만들어낸 겁니다. 홀이 만들어내는 2미터 전류값이 홀이 만들어낸 컬렉터 단의 전류값으로 얼마나 이 비율이 유지되느냐인데 이 역시 최대값이 1일 겁니다. 그러고 나서 왼쪽에 있는 식하고 오른쪽에 있는 식을 둘을 한번 곱해볼까 하면 여기 위에 있는 IP하고 분모에 있는 IP가 약분이 됩니다. 없어지고 나니까 새로 생기는 감마와 알파 T 둘을 곱했더니 알파 DC가 나오고 이거의 개념도 지난 시간에 해봤더니 이게 IEP 더하기 IEN 분의 ICP니까요. 요거는 뭐 결국은 IE잖아요. 2미터에 있는 토탈 전류 중에 컬렉터 쪽에 홀 커런트 성분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최대값이 이게 1이고 얘도 최대값이 1이니까 곱하면 커봤자 1이잖아요. 이 두 개가 똑같아지기만 하면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어진 BJT구나. 이럴 때 이제 이런 알파, DC를 커먼 베이스 이것도 이제 구성도에서 얘기했습니다. 이런 말이 왜 붙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입력이면 이게 출력이 되겠죠. 입력, 출력. 이 이미터와 컬렉터가 입력, 출력 각각 역할을 하려면 BJT의 제3의 단자인 베이스가 해야 할 일은 공통 단자 역할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커먼 베이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전류를 흘렸을 때 게인 얼마나 이득이 있냐? 2미터에 1 마이크로 암페어 쏴주면 ICP 값이 1 마이크로 암페어가 나오면 커먼 베이스 DC 커런트 게인은 이론적 한계치인 1에 도달하게 되겠죠. 물론 그럴 일은 없습니다. 1이 될 일은 없지만 1에 근접한 값이 나오도록 BJT를 설계하면 될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고요. 이제 못한 얘기를 컬렉터 커런트까지 하고 나면 요 첫 번째 강의는 끝납니다. 이 컬렉터 커런트도 또 봅시다. 컬렉터 커런트는 도대체 뭘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를 살펴보면 여기 꼭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될 겁니다. 근데 이걸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한번 많이 앉아서 생각을 해보면 이 컬렉터 단에 이쪽이죠. 요 단을 빠져나가는 이 IC 값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일단 여기 흘러 들어오는 2미터 전류값이 있을 텐데요. 그게 어차피 컬렉터까지 갈 거 아니에요? 갈 때 어떻게 간다고 했죠?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그거잖아요, 이거. IE, ICP, 알파 DC 이렇게 돼 있으니까 IE에다가 알파 DC 곱하면 뭐냐? 알파 DC는 IE분의 ICP잖아요. 요거랑 요거 곱하면 얘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네요. 요거. 여기 뭐라고요? ICP예요. 그렇죠? 요 IC를 홀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값 ICP를 다 찾아낸 겁니다. 근데 이것만 과연 있을 건가? 그렇죠? 이것만 과연 있을 건가? 하나 더 있잖아요. 여기죠. 요.
이거 리버스 바이어스 걸려서 증폭기로 BJT가 동작하면 그 액티브 모드에서 보통 동작시키고요. 액티브 모드는 요 이미터 정션은 포워드, 컬렉터 정션 리버스. 또 지난 시간에 강의했습니다. 요 녀석 챙기면 됩니다. 컬렉터 정션 쪽에 리버스 바이어스 걸렸을 때 아주 작은 전류 일정을 흐르는 거 있잖아요. 세츄레이션 컷. 그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컬렉터하고 베이스 사이에 이 낫을 붙인 이유는 평형이 깨지든 뭐 바이어스가 걸리건 그놈은 일정하잖아요. 아니 낫이라 썼던 거를 다이오드 이케이션에서 이 어느 정션 건데요. 그래서 아이 낫 앞에 컬렉터하고 베이스 사이 거요. 하고 명시한 겁니다. 요 전류 성분하고 요 전류 성분하고 합치면 컬렉터의 총 전류값이 나오겠죠. 그거 말고 또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컬렉터 커런트를 정의해 줄 수 있고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ICB-낫 여기 한 번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컬렉터 커런트 언제요? IE가 0일 때. ICB-낫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IE가 0이면 여기 포워드 바이어스를 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전류가 하나도 안 들어가게 하면 얘 리버스 걸면 얘밖에 없겠죠. 포워드를 켜주는 순간 요 놈이 살아나서 안까지 들어오겠죠. 그래서 두 개가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여기 넣어둔 이유는요. 뒤에 리버스 몰 모델이라고요. 이런 BJT를 전류원, 전압원, 다이오드 이런 것들로 저항 이런 거 이용해서요. 등가의 회로로 바꿔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배웠던 이런 BJT라고 하는 이 3단자를 가지고 있는 이 회로를요. 여기를 이미터, 컬렉터, 베이스라고 하면 이런 블랙박스를 만들고 여기 이미터, 이쪽을 베이스, 이쪽을 컬렉터라고 했을 때 이 블랙박스 안을 우리가 회로 수업 시간에 공부한 뭐 다이오드, 저항, 뭐 전압원, 전류원 뭐 이런 것들을 요또뭐 디펜던트한 전압원, 디펜던트한 커런트 소스 이런 인덕터도 있고 카패시터도 있고요. 이런 RLC와 전류 전압원들을 이용하고 다이오드까지 이용해서 요 블랙박스 안을 채우는 겁니다. 그렇게 채워진 걸 우리는 등가 회로라고 합니다. 이퀴블런트, 이퀴블런트 서킷이 될 겁니다. 그것도 뒤에서 이버스몰 모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찾아낼 건데 그때 이게 필요합니다.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 있지? 일단 2미터 쪽 꺼. 그러면 흐르는 전류는 ICB 낫이야. 이거는 컬렉터 정션 쪽에 다이오드에 리버스 바이어스 걸렸을 때 흐르는 전류야 하면서 다이오드가 리버스로 걸려 있는 거 나오고 막 할 겁니다. 그때 좀 써먹으려고 잠깐 놔둔 거고요. 자, 이제 위에 있는 거 들고 와서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거의 수학입니다. IC, 컬렉터 커런트는 알파 DC의 I인데 I가 뭐죠? 우리 지금 PMP BJT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피에르 선생님 책에서 2미터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베이스로 빠져나가고 컬렉터로 빠져나간다고 했습니다. 결국 IE는 IB와 IC입니다. 이거 KCL입니다. 들어온 전류의 총합은 나가는 전류의 총합. 이렇게 바꿔 쓴 겁니다. 그렇죠? 나머지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또 하나 하고 싶은 일이 잠깐만. 이게 IC가 우변에도 있고 좌변에도 있네. IC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어. 그래서 요 1 곱하기 IC고 이건 알파 DC IC니까 넘겨가지고 1 빼기 알파 DC인데 그걸 다시 우변으로 넘겨서 분모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식 정리만 한 거예요. 거기서 이쪽으로 갈 때는 식 정리만 한 거고 이렇게 식을 정리하고 나서 봤더니 야 컬렉터 커런트는 말이지 베이스 전류하고 어떤 관계인지 이렇게 쓴 거예요. BJT에서 이미터 컬렉터가 있는데 요 베이스가 있을 때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값하고 이미터에 흐르는 전류하고 요 둘 사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은 겁니다. 이게요, 이겁니다. 요렇게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가 있는데 이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의 값은 제3의 단자인 베이스 전류 값에 의해서 어떤 뭐 벤타 값 곱해갖고 요렇게 결정됩니다. 여기가 2미터고 이쪽이 컬렉터인데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2미터에서 컬렉터로 가는 전류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IC라고 씁니다. 이쪽으로 가는 거 IC. 이 IC가 2미터하고 컬렉터 사이에 전압차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잠깐만. 이거 그거 아니에요? 저항 있고 이거 플러스 V 하면 가는 전류 I는 전압의 무슨 함수죠? 네. 이거 그냥 선형함수잖아요. 이렇게 썼잖아요. R분의 1 오메 법칙.
근데 이 BJT라고 하는 건요, 이미터 또는 뭐 컬렉터에 흐르는 이 전류는요, 이미터 컬렉터 사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제3의 단자인 베이스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특히 얘는 베이스 전류니까 커런트가 컨트롤하는 커런트 소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자 부품이 됩니다. 그래서 회로 이론 시간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그려놓고 전류원 딱 해놓고 위아래로 흐르는 이 전류의 값은 제3의 어딘가에 I 알파라고 하면 그거에 뭐 개수 AB만큼 된 만큼 이 전류가 여기에 흘러요. 그럼 이거 양단 사이의 전압차하고 이 I는 무슨 상관인데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 전압에 의해서 이 올라가는 전류 I가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아마 회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런 이상야리꾸리한 회로가 어딨어? 저항이면 자고로 양단의 전압차 중 올라가는 전류 얼마하고 V하고 I 저항을 기준으로 위아래 전압차 위아래 흐르는 전류를 이용해서 다 결정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이놈 이런 이상한 놈은 도대체 뭐야 한데 그 이상한 놈의 정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BJT입니다. 그 중에서 커런트가 전류하는 전류원 커런트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 그럼 나중에 커런트 빼고 이거 볼티지가 제어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나중에 공부하게 될 모스 FET. 모스 FET는 전압을 바꾸어가면서 흐르는 전류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와서 이 식을 감상을 했더니 아 이거네. 그럼 요 앞에 있는 요 놈을요 묶어서 배트인데 이거 진짜 어떻게 되냐면 알파 DC 나누기 1 빼기 알파 DC인데요. 이거를 저기 어디 갔냐 그냥 베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저기 어디가 식을 보면 알파 DC 감마 1 빼기 감마 알파 D분의 감마 알파 D 뭐 이렇게 해서요. 요거 네, 요 알파 D 사이에 감마 알파 D 넣은 거예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식 전개해 보면 얘가 나와요. IB분의 IC. 그래서 IB분의 IC는 뭐지? 아까 전에 I2분의 IC라고 했나? 맨날 헷갈려. I2분의 IC 요거를 알파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IB분의 IC라 해가지고 얘는 베타예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이렇게 A, B, C, D 순서로. 그럼 베이스가 콜렉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인데 이거를 베타라 정했는데 요걸 계산을 해봤더니 얘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알파 DC 나누기 1 빼기 알파 DC는 베타랑 똑같네.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한 IB분의 IC랑 연관이 되는 거네. 그럼 이 둘이 같다고 해도 되네? 하고 답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베타 값이 증폭률을 이 BJT가 증폭기에 들어갔을 때 개인을 얼마로 만들어주는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소자 지표가 됩니다. 우변의 두 번째 항은요, 그냥 이거를 나눈 거라서요, 얘를 그냥 IC이나인데, 이거는 개념적으로 이 두 개가 같다고 할 건데, 요 개념은 뭐냐면, 아까 전에 요거 풀 때랑 똑같습니다. 요 식이랑 요 밑에 있는 요 식이랑 놓고 보세요. IE가 꺼졌을 때 리버스 바이어스 걸린 요쪽에 이 흐르는 요 세츄레이션 전류잖아요. 그럼 똑같은 논리로 베이스의 전류 이게 IB가 들어와 가지고 이쪽 IC를 흘려주는 거잖아요. IB가 IC하고 이런 베타의 관계를 가지니까. 근데 IB가 꺼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꺼져 있으면 그럼 IC의 전류 안 흘러요? 흘러요. 이거 어떻게 쓰지? 뭔지 모르지만 세츄레이션 커런트가 흐르겠죠. 왜냐하면 어딘가에 이거 바이어스가 다 걸려 있고 코어드 리버스 걸려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미세하게나마 전류가 흐르는 걸 퉁쳐서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의 전류입니다라고 했는데 그 실체가 얘인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식을 쓸 겁니다. 나중에 이버스몰 모델이라고 하는 거 할 때 좀 더 자세히 또 나올 겁니다. 일단은 컬렉터 커런트는 어떤 회로 저기 전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두 가지다. 그래서 썼고 좀 수학적인 기교를 이용해서 바꿔서 앞에 배웠던 알파 DC와 연관했습니다. 이제 이 슬라이드의 마지막입니다. 그럼 이 베타 DC는 뭐라고 할까? 이름을 딱 봐도 이게 베이스 전류고 이게 컬렉터인데요. BJT면 이렇게 우리 지금 PMP로 다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미터, 컬렉터, 베이스인데 이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의 값을 입력 단자로 놓고 보면 출력 단자의 전류를 이쪽을 출력이라고 합시다. 이걸 IC라고 합시다. 그럼 입력과 출력 사이니까 하나 남는 게 이미터죠. 이미터를 커먼으로 해서 입력 IB 주면 출력 IC가 얼마나
키워지느냐 이득이죠 개인이. IB 대비 IC가 뭐 예를 들어 베타가 10에서 4승이다. 그럼 만 배 커지는 거예요. 전력값이. 이렇게 되는 거나고 요 베타 DC가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름을 베타를 커먼 이미터입니다. 이게 이미터란 단어가 커먼 이미터란 단어가 이게 B가 있고 C가 있으니까 왜 홀로 남아 있는 이미터구나. 입력 출력 관계구나. 이런 의미를 알면 베타는 커먼 이미터네라는 단어가 저절로 입에서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읽다 외우면 베타는 IB분의 IC인데 이게 커먼 그랬더라? 커먼 컬렉터인가? 그럼 베이스인가? 엄청나게 헷갈릴 겁니다. 상당히 회로 관점에서 입력과 출력 관계 제3의 터미널이 무엇인지 그걸 공통으로 쓴다. 그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베타값까지 정의했고 첫 번째 강의 노트에 중요한 얘기들 서머리에 이렇게 다 담아뒀으니까요. 이런 것도 다 정의니까요. 알파, 베타. 정리하고 났더니 되게 외워야 될 것처럼 많이 보이는데 사실은 뭐 머릿속에 생각만 하면 풀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일단 첫 번째 강의 노트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갑시다. 두 번째가 이거냐. 두 번째가 두 번째는요. 챕터 11로 넘어갈 겁니다. 여태까지 챕터 10을 했다면 이제 챕터 11로 넘어가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배터리가 다 돼가 잠깐만. 자, 이번 렉처 노트에서는요, BJT를 이상적인 트랜지스터로 보고 어떻게 해석할지부터 출발할 겁니다. 마치 다이오드 공부할 때 아이디얼 다이오드 어널리시스를 쭉 다 한 다음에 뭐 아이디얼 하지 않은 얘기들을 꺼냈죠. 여기서도 그 비슷한 맥락으로 아이디얼한 걸 먼저 하고 그 과정에 네로 베이스 이미 뭐 얘기도 좀 꺼낼 거고요. 또 네로 이미터 얘기도 이미터도 네로하게 만들어내는 것도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 좀 전에 예고한 대로 이버스몰 모델을 만들어서 이상적인 트랜지스터의 회로, 등가 회로 찾는 일도 할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베이스 위스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모듈레이트 된다는 게 변화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베이스 위스가 모듈레이션 되면 뭔 일이 생길까? 근데 이게 트랜지스터의 숏 채널 이펙트라고요. 채널 길이가 짧아지면서 생기는 여러 부작용들하고 매칭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BJT도 T 트랜지스터고 모스펫도 FET 트랜지스터잖아요. 둘이 비슷한 성질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이 스위스 모듈레이션, 숏 채널 이펙트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챕터 11에 대한 얘기니까요. 비에레 선생님 책에 챕터 11도 정독을 하길 바랍니다. 일단은 이 계속해서 PNP를 가지고 공부를 진행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 PNP에서 몇 가지 노테이션을 좀 확정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다이오드 공부할 때도 보면 뭐 P에서 홀이 넘어가서 N에 들어가면 그 홀의 농도는 N형 반도체 안에 이제 평형이냐 아니냐 뭐 해서 들을 빼면 여기서 이 위를 빼면 델타 PN이 어떻고 그걸 X로 할 거냐 X 프라임에다 둘 거냐 좌표도 좀 바꾸고 뭐 이렇게 점점 노테이션들이 꽤 복잡해졌죠. PN 다이오드만 해도 꽤 써야 되는 첨자들이 복잡했는데 PNP를 하니까 이름도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이름 너무 쓸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노테이션 약속을 다음 하나의 이 장표에 다음과 같이 좀 단순화할 겁니다. 보는 대로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PNP고 네, 여기 뿔따구로 붙여서 네, 잘 워킹하는 BJT로 만들어뒀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대로 X축은요, 원래는 요 방향을 따라 X라고 하면 되는데, 이러면 이제 대칭성을 확보하기 힘들었죠. 우리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도 요렇게 해서 X 방향 하면 되는데, P에 있던 홀이 넘어가서 요렇게 확산 디퓨전 되어서 갈 때 그거를 X 프라임이라 했죠. 그럼 N형에 있던 전자가 요렇게 포워드 바이어스 때 넘어와서 그렇게 확산되어 가잖아요. 근데 요렇게 확산되는 전자나 오른쪽에 확산되는 홀이나 이동하는 건 뭐 움직임이나 물리적인 이벤트들은 다 동일해요. 그래서 식을 똑같이 대칭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X2'을 썼었죠. 하나의 X축보다는 X', X2'으로 QNR 영역마다 나누어서 식을 전개했었습니다. 이 BJT에서도 마찬가지 일을 할 겁니다. 나오는 대로 PN 접합에서 2m 정션이죠. 여기 공필층
물리적인 접합 말고요. 공필층의 엣지, 여기를 x 이퀄 0이라 정의하고 요 방향을 플러스 x 방향으로 할 겁니다. 이때 요 베이스의 쿼드의 뉴트럴 영역의 폭을 W라고 할 겁니다. 그럼 베이스 자체가 가지는 진짜 물리적인 폭도 있잖아요. 걔는 WB라고 해서 명확하게 베이스의 폭으로 명시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움직이는 게 홀이 넘어와서 결국 또 여기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컬렉터는 이 베이스 쪽 플러스 x 방향과 같은 방향을 유지해서 x 프라임으로 할 거고 층의 엣지를 원점으로 잡아서 세팅할 거예요. 이번에 거꾸로 2미터 쪽은요. 홀이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여기 있던 전자가 또 이쪽이 포워드 바이어스잖아요. 그러니까 다량의 전자가 이쪽으로 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듭니다. 물론 이 다량의 전자가 덜 넘어오게 하려고 누구보다요. 이 P에서 N으로 넘어가는 홀보다 좀 여기 N에서 P로 오는 이 전자를 좀 줄이려고 여기를 홀따구 도핑을 했죠. 그래서 사실 요 전류 성분, 요 주입되는 전자 N에서 P로 오는 놈은 크진 않아요. 그래도 오면 요렇게 갈 거잖아요. 확산되어서. 그래서 그 방향에 맞추어서 축을 세팅했습니다. 앞에서 X 썼고 X 프라임 썼으니까 이번에는 2 프라임을 써서 표시했습니다. 원점은 공핍층의 엣지부터 출발시킬 겁니다. 이제 축에 대한 얘기, 어떤 하나의 통일된 원칙에 의해서 공핍층 엣지를 원점으로 잡고 홀의 이동, 전자의 이동을 중심으로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농도, 도핑 농도 먼저 봅시다. 2m의 도핑 농도라고 해서 NE라고 쓰는데요. 지금 PNP면 원래 NA라고 쓰고 2m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렇게 쓰지만 PMP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2m는 P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2m의 농도는 2m의 그 옥테토 농도야라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m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디퓨전 랭스도 써야 되잖아요. 근데 P 플러스 영역 안에 뭐가 확산되죠? 라고 물으면 그거요. 홀이 아니라 이거잖아요. 포워드 바이어스 관련 2m 정션에서 오른편에 N형에 있던 전자가 넘어와서 이렇게 확산되어 가니까 이 확산되는 거리, 디퓨전 랭스 뭐 이런 거는 여기 LE 2m의 디퓨전 랭스는 전자의 디퓨전 랭스를 의미합니다. 즉 P형 반도체인 2m의 소수 캐리어의 디퓨전 랭스입니다. 이런 맥락은요.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도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여기 있던 홀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거 소수 캐리어죠. 그래서 N형 반도체 쪽에 디퓨전 랭스는 사실은 LN이라 썼지만 이 N이 전자의 N이기도 하고 N형 반도체의 N이기도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P형 반도체, PN 접합은 P형이냐, N형이냐, PN밖에 없잖아요. 근데 BJT로 왔더니 P형을 P형이라 불러요. 2m라 불러요. 그래서 원래는 이걸 LN이라 쓰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쓰고요. LE, 2m의 디퓨전 랭스인데 항상 소수 캐리어의 디퓨전 랭스다라는 그 원칙만 머릿속에 넣으면 P형 반도체 소수 캐리어 전자, 그 전자의 디퓨전 랭스 LN이라고 쓰고 이제 앞으로는 BJT 공부하니까 2m의 디퓨전 랭스 LE라고도 쓸 겁니다. 그래서 LE, LN 다 같은 표기 방법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헷갈릴 때가 옵니다. 그럼 베이스 영역 안에 여기에 다수 캐리어 전자가 가지는 이념속도 솔직히 디퓨전 랭스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럼 이거 LN이라 방금 전에 쓴 P 플러스 영역의 LN이랑 다른 거 아닙니까? 다릅니다. 근데 왜 얘만 왼쪽의 것만 얘기해요? 가운데 건 얘기 안 하세요? 가운데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BJT 동작의 핵심은 소수 캐리어가 넘어가서 어떻게 이동하느냐가 전류를 만들지 다수 캐리어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는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 PN 다이오드 디바이스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바이스라는 그런 표현도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러면 MS 다이오드는요. 걔는 모조리티 캐리어 디바이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기억나죠? N형 반도체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전류가 어떻게 생기는지 얘기했죠. N형에 있던 홀 가지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MS 다이오드, 샤키 다이오드는 모조리티 캐리어 디바이스, PN 다이오드, BJT 이런 녀석은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바이스 분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LN은 LE이고 2m에 있는 전자가 가지는 디퓨전 랭스입니다. 그럼 똑같은 얘기를 전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죽지 않고 리컴비네이션 되지 않고 디퓨전 되느냐니까
라이프 타임 얘기 나올 거고 걔를 타우 E라고 쓸 겁니다. 둘을 곱한 개념이 곱해서 이거죠 저기 둘을 곱하는 게 아니라 LE하고 저기 LE는 루트 DE 타우 E잖아요. 이거 다 소수 캐리어 얘기예요. 그래서 DE도 자연스럽게 소수 캐리어인 전자의 디퓨전 함수값 DN으로 쓸 겁니다. 다 소수 캐리어다. 얘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그건 도핑 농도는 P니까 네, 억셉터입니다. 그다음에 NE 낫은 뭐냐? 평형 상태일 때 2m에 있는 P형 반도체인데 그놈의 반대 소수 캐리어 농도입니다. 그럼 NE 낫이니까 이거는 사실은 P형 반도체의 소수 캐리어 농도 이거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NP 낫이라 안 하고요. NE 낫이라고 할 겁니다. 앞서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 NP 낫 어쩌고 저쩌고 들어간 식들을 쓸 때 앞으로 이렇게 NE 낫으로 바꾸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어떻게 구하죠? 이거 몇 섹션으로죠? 평형 상태일 때 P형 반도체 내에 있는 전자의 농도는 PP 낫하고 NP 낫 곱하면 NI 제곱이잖아요. 근데 이 PP 낫이라고 썼었는데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 지금은 이거 P형 반도체 다수 캐리어 홀 농도? P형 반도체는 저기 2m의 P잖아요. 근데 그거는 P형 반도체 홀의 농도는 억셉터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물론 이게 fully ionization 되어서 뭐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이거 뭐라고 쓰기로 했죠? N이라 쓰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N2분의 NI 제곱으로 쓸 겁니다. 여기 2, 여기 2. 네, 이렇게 연동된다는 거. 그래서 N2 낫은 N2분의 NI 제곱. 이미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 NP 낫은 NA분의 NI 제곱이라고 공부했었는데 그 NA 자리에 NE로 바꾼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NP 낫을 T 대신 2m E로 바꾼 것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표기 노테이션이 들어와서 혼란스러울지 모르겠으나 PN 다이오드 공부만 잘 해두면 별거 아닙니다. 베이스는 뭐 똑같이 할 필요 없습니다. 베이스 N형이니까 도너죠. N형이니까 홀 얘기가 나오겠죠. 다. 홀의 디퓨전 렉스, 홀의 라이프타임, 홀의 디퓨시비티. 평형일 때 베이스 영역의 소수 캐리어인 홀의 농도는 네, 베이스 영역의 다수 캐리어 저기 도핑된 거 도너 분의 NI죠. 이 몇 섹션로 해요. 몇 섹션. 컬렉터도 P형이니까 얘는 2m랑 똑같을 겁니다. 다만 E 대신 C로 바꾼 것밖에 없습니다. C, E, C, E, C, E 똑같죠? C, E 여기도 C, E, C, E. 노테이션 헷갈리지 말고 잘 쫓아오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사실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 게임 플랜이라는 용어를 한번 썼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전류 전압 관계를 PN 다이오드 안에서 찾아낼 거냐?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그 액세스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프로파일, 뭐 델타 NP를 X와 내가 인가한 양단의 전압차, 델타 PN, 그러니까 N형 반도체 소수 캐리어인 홀의 변화된 양을 X와 내가 인가한 전압 부의 위치와 다이오드 내에 어떤 위치건, 그리고 내가 다이오드 양단에 얼마의 디스 전압을 가했건, 이런 X와 V에 대한 함수를 이 둘을 찾는 일을 엄청나게 지루하게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소스 캐리어 확산 방정식에 들어가는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퀘이션을 세우게 되는 그 핵심 파라미터로 들어갔었습니다. 그 일을 또 할 겁니다. BJT에 똑같이 할 거고 왜냐하면 BJT가 뭐예요? PNP에 증폭회로 동작시킬 때 앞쪽에 이미터 정션은 포워드 바이어스 할 거고 이쪽에 있는 컬렉터 정션은 리버스 바이어스 할 거니까 다 공부했던 그 얘기 또 나옵니다. 홀 이렇게 주입되고 로 레벨 인젝션 들어갈 거고 여기는 리버스 바이스 걸렸으니까 아주 미세한 세츄레이션 전류만 들을 거고 그 얘기를 할 건데 그냥 하지 않을 거고 합쳐서 할 거고 그때 이런 좌표축을 다 도입할 거고 PN 다이오드 때 썼던 오른쪽에 있는 이런 용어를 BJT 용어로 싹 다 갈아치우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까보면 배웠던 내용 대탕입니다. 그래서 전류전압 관계, BJT 소자 내 전류전압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게임 전략으로 PN 다이오드의 IV 관계, 다이오드 이케이션 풀 때의 게임 전략을 그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대로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PNP니까요. PN 접합 하나, MP 접합 하나, 둘이 갖다 붙인 거니까. 그때 제일 첫 번째 스텝이 액세스 마이너리티 캐리어 프로파일 요런 작업했었고요. 두 번째는 걔 구해가지고 미분 한 번 하고 뭐 곱해가지고 디퓨전 커런트 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어,
C형 쪽하고 N형 쪽 두 개만 구하면 되는데요. 그때는 JP라고 썼죠. 커런트 덴서티로. 이렇게 이 둘을 구했는데 이번에는 얘기가 달라요. 이게 이미터도 있고 컬렉터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터의 전자냐 홀이냐 좀 얘기할 것들이 많아질 뿐이에요. 그렇다고 뭐 흐름이 바뀌느냐? 아니에요. 똑같은 흐름이에요. 액세스 마이너스 캐리어 프로파일 찾아서 마이너스 캐리어 디퓨전 커런트 찾아요. 디퓨전 커런트 공식 반도체 물리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QA에다가 디퓨시비티에다가 기울기, 도핑 그 액세스 마이너스 캐리어의 기울기 이런 거 그대로 쓸 겁니다. 자세한 식들은 뒤에서 한 번 더 강조할 거라서 이 흐름만 놓치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그러면 뭐 IEN 구하고 IEP 구했어. 둘이 더해가지고 IE는 얼마다 쓰면 되겠죠. IC도 구하고 싶으면 홀에 의한 거, 전자에 의한 거 구해가지고 둘 더하면 되죠. 여기 다 구하고 있죠. 이 둘 더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IC 나올 건데 그렇게 한 것을 우리는 앞으로 BJT가 3 터미널, 세 개의 단자를 가지는 소재잖아요. 각 터미널에 흐르는 전류 IC, IE를 구할 겁니다. 근데 IC하고 IE 구하고 나면 베이스 커런트는 안 구하세요?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IE는 IB 더 KCL 이거니까 얘랑 얘 둘 알면 IB는 공짜로 먹잖아요.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게임 플랜은요. IC와 IE 둘을 이 단자 전류를 구하는데 목숨을 걸 거고 IE, IC를 구하기 위해서 첫 출발은 PN 다이오드에 바이어스 인가됐을 때 DC 전압 인가하고 그게 포워드든 리버스가 가 있을 때 P에서 N으로 넘어간 소수 캐리어가 얼마나 평형 대비 넘쳐났느냐 델타 값 XS 그걸 구해서 디퓨전 커런트 구하는 공식에 넣어서 미분 한번 하고 뭔가를 곱한 다음에 뭐 구해가지고 홀이 만든 거, 천자가 만든 거 구해서 더해가지고 터미널 커런트를 계산할 겁니다. 대충 이런 흐름으로 갈 건데요. 얘를 좀 내가 여기서 필기를 해봤으니까 한번 정리를 한 방에 좀 깔끔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쪽을 P타입의 이미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가운데에 N타입의 베이스가 있고요. 여기에 P타입의 셀렉터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이 가운데에 이제 이런 두툼한 공투층이 생깁니다. 물론 MP 영역이 훨씬 더 두툼하겠죠. 리버스 바이어스 보통 강하니까요. 자, 이럴 때 N형에 있던 전자가 넘어와서 요렇게 전자의 프로파일 요게 뭐냐면 요 방향으로 X 프라임 쓸 거고요. 요 Y축 방향으로 쓰고 싶은 게 요 그래프 델타 뭐예요? 저기 전자가 넘어왔죠. 델타 N 그리고 2m에 있죠. 이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죠? 미리 답부터 쓰면 N2분의 NI 제곱인데 요게 그거예요. N2 낫 앞에서 매기기가 몇 섹션로 에다가 다이오드 공부할 때 그 기억 떠올려 보세요. PN 접합 두 개만 있다 생각하고 여기 포워드 바이어스 걸렸을 때 N에 있던 전자 넘어오면 여기에 델타 NP라고 썼죠. 그때는 델타 NP라고 썼는데 이걸 2m로 델타 NE로 바꾸고밖에 없어요. 그때 그 식을 떠올려 보면 델타 이거 NP 낫이라 썼는데요. 캔 다이오드 공부할 땐 지금은 2m니까 NE 낫이고 NE 낫은 NA분의 NI 제곱인데 A 대신에 P형 억셉터인데 그 2m를 강조하기 N2분의 NI 제곱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괄호가 하나 뭐 있었죠? 엑스포넨셜의 그때는 QVA 나누기 KT 빼기 1 그밖에 없죠. PN 두 개니까 양단 전압차 VA밖에 없는데 지금은 VA를 안 쓸 거예요.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2m하고 베이스 양단의 전압차니까 VEB로 바꿔 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 낙서가 되어 있는데 한 번에 쓰면 델타 NE를 구할 거고요. 얘는 NE not에다가 자리가 모자란다. 위로 올라가자. exponential q v e b 나누기 kt 빼기 1 이렇게 괄호돼서 NE not에다가 이걸 곱한 겁니다. 그게 excess minority carrier 프로파일을 구한 겁니다. 뭐에 대한 함수로요? x 프라임에 대해서 쓴 겁니다. 물론 2 프라임만 쓴 게 아니죠. 콤마 찍고 전압 2m 베이스 사이 전압까지 해서 두 개의 변수로 된 다변수 함수로 써냈습니다. n이 not 곱하기 exponential q v e b 나누기 k t 1 이렇게 쓴 겁니다. 이 일을 이쪽에다 합시다. 근데 이쪽은요, 이 p 뿌리잖아요. 2m를 진하게 도핑한 p 뿌리니까요. 굵다고 좀 높습니다. 많이 넘어왔을 거고 넘어오면 이것도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 베이스가 워낙 좁아서요. 이거 W라 쓰기로 했죠.
이 물리적인 거리는 WB라고 쓰고요. 여기 원래 그래프가 이게 지수함수적으로 이렇게 감소해야 되는데 워낙 W가 좁아서요. 1차 함수처럼 보입니다. 요게 왜 1차 함수 나오는지 나중에 계산할 겁니다. 선으로 그릴게요. 요 프로파일이 뭐냐? 요 Y축, 요쪽을 X라고 요쪽을 Y축의 값이 바로 델타 P 여기 있던 홀 1로 넘어오잖아요. 포워드 바이어스. 근데 이거 원래 PN 다이오드 할 때는 N이었는데 지금은 베이스니까 델타 PB라고 쓸게요. 이거를 X에 대한 함수 그리고 이미터와 베이스에 대한 전압차로 쓸 겁니다. 델타 PB를 어떻게 쓰지? 이것도 PN 다이오드 때 포워드 걸면 P에 있던 홀이 N으로 넘어가서 X에서 홀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때 N 요 베이스 N 원래는 D라고 썼는데 베이스니까 NB분의 NI 스퀘어 그다음에 엑스포넨셜 Q VA라 썼는데 여기는 2m 베이스의 결합차로 쓰고요. 나누기 KT 빼기 1 이렇게 됐죠. 이게 다 했던 얘기입니다. 이게 앞에 썼던 노테이션만 좀 차용을 해서 식을 바꾼 겁니다. 이건 포워드 때고요. 리버스죠. 여기 색깔을 바꿔서 리버스는 이쪽은 리버스 바이어스가 베이스랑 컬렉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리버스 바이어스 때는 프로파일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날 겁니다. 이렇게 있고 공필층 엣지 근처에서 소수 캐리어들이 이쪽 공필층으로 넘어가서 그 도핑의 양이 확 빠져 있는 이런 형태의 프로파일을 보입니다. 이쪽도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워낙 W가 좁아서요. 계속 직선이 유지됩니다. 이쪽은 이 컬렉터 영역은 충분히 길어서요. 이렇게 확 빠지는 모습입니다. 요거가 델타 이 전자겠죠? PNP잖아요. P니까 소스 캐리어 N 네, 컬렉터 델타 NC고요. 이 델타 NC도 어떻게 쓰는지 PN 다이오드에 공부한 거 그대로 차용하면 NI 제곱 나누기 ND라고 NA라고 써야 되는데 이거 컬렉터니까 NC라고 쓸게요. 그다음에 엑스포넨셜의 QV 이번에 VA가 아니라 컬렉터랑 베이스 사이죠. VCB가 쓰고 나누기 KT하고 빼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요 성분이 나중에 저기 컬렉터 커런트의 전류 성분 나타내는 쪽으로 활용이 또 될 겁니다. 중요한 얘기들 하나하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됐고 또 얘기해 줘야 되는 게 어디 있냐? 이쪽 여기 요 부분도 여기가 리버스 바이어스 걸려 있으니까 여기에 농도를 요걸 X축 요쪽을 Y축에 이제 액세스 마이너리티 캐리어 농도를 할 때 요 H의 값은 얼마일까? 요것도 되게 중요한데 요것도 이제 P 델타 P 베이스죠. PB 낫의 엑스포넨셜의 Q V C D 나누기 KT 빼기 1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요거는 앞에서 이미 얘기한 대로 NI 제곱 나누기 N 베이스 하면 되고요. 이해가 들어가 있죠. 아까 이쪽 편에 여기 엣지는 어디 갔어? VEB가 들어갔죠. 오른쪽 편은 컬렉터 쪽이니까 VCB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개수는 MB분의 NI 제곱이고 얘도 MB분의 NI 제곱이고 똑같아요. 다만 아마 VCB가 이게 네거티브 0보다 작게 리버스를 거니까 이 전체 값이 작고요. 그래서 이 포인트 자체가 Y축 값에서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고 얘는 Y축 값에서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 XS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프로파일로 그렸을 때 초록색으로 바꾸면 이쪽은 이렇게 별로 높지도 않아요. 거의 수준이 낮을 거고요. 이쪽은 원래는 엑스포넨셜 할 줄 알았는데 베이스 위스를 굉장히 좁게 설계해서요. 1차 함수로 나올 거. 이것도 나중에 수학식으로 1차 함수 나오는 거 볼 겁니다. 그다음 이쪽 편은 이렇게 해서 평형 상태 농도 대비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리버스 바이스 걸려 있는 흔적입니다. XS 마이너리티 캐리어 프로파일을 X2 프라임, X, X 프라임 방향에 다 맞추어서 초록색으로 그림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게임 플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했고요. 얘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슬라이드를 한번 빨리 넘기면서 볼게요. 2m 쪽 갈 겁니다. 저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 보세요. EN 원래 여기 뒤에 또 이렇게 공필층 있고 여기 E 더 있는데요. 그냥 안 그렸어요. 우리가 포커싱 둘 건 EB, 2m 베이스 사이 관계만 좀 볼 거라서요. 근데 그 다음 슬라이드로 가보면 왼쪽에 이 이미터하고 베이스는 또 지웠어요. 관심 없고 컬렉터 쪽에 여기 어떻게 되는지 또 관심 가져서 푼 겁니다.
그래서 이미터하고 컬렉터 다 했으니까 이제 가운데만 또 줌인해서 가운데 영역은 또 어떻게 되는지 막 어쩌고 저쩌고 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시대를 좀 봐도 뭔가 느낌이 좀 이게 복잡해. 장난 아닌데. 요거 이제 베이스, 네로 베이스 갈 거라서 좀 딴 얘기고 여기까지인데요. 그거를 많이 공부하면 나 학부 시절에 이거 다 외웠어요. 저절로 외워져요. 이게 원리를 깨우치고 식을 쓰면 써지는데 이걸 그냥 외우세요 하면 못 외워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식이 외울 수 있는 식이 아니라고 나도 생각하는데 원리를 잘 알면 포워드 리버스 방향이 어떻고 표기 노테이션이 뭔지만 잘 알면 금방 머리에 생각해가지고 쭈쭈쭈 쓰면 돼요. 그 작업을 해봅시다. 이미터 한번 할 거고 컬렉터 할 거고 베이스 할 겁니다. 이 순서대로 볼게요. 자, 먼저 이미터 이미터 쪽 해봅시다. 이미터는 이 액티브 모드니까요.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이 이미터 영역 여기 P뿔만 집중합시다. 그럼 요 X2 프라임 이렇게 쓰기로 했죠. 자, 여기에 N형에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주입이 되어서 어떻게 확산되어 가느냐를 볼 겁니다. 확산 방정식 세우면 되죠. 이렇게 반도체 물리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이때 확산되는 거는 델타 N인데 이미터 쪽이죠. 요거를 X 프라임과 V 이미터 베이스 사이의 전압으로 이렇게 프로파일을 만들 겁니다. 그걸 구해서 여기다가 딱 대입해서 풀면 되죠. 근데 이거 두 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 나오는 거잖아요. Y2 프라임은 Y 나오는 이걸 뭐 일반적으로 쓰면 PY 프라임 QY는 0 해가지고 호모지니어스한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 푸는 거에 대한 해. 요게 0이니까 호모지니어스하죠. 뭐 이렇게 해서 이거 푸는 거 Y1, Y2 해서 두 개의 베이시스 구해가지고 해 구하는 거 다 했는데 이거 수평방정식 세우면 람다 제곱 더하기 P 람다 더하기 Q는 0에서 이거 두 개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고 해가지고 뭐 풀면 돼요. 그거는 수학에 대한 백그라운드 얘기고요. 지금은 두 번 미분해서 나오니까요. 내가 풀고자 하는 요 해 델타 n이 요걸 y라 생각하면 됩니다. 해 y를 풀어보면 네, 두 개의 엑스포넨셜의 람다 1, 엑스포넨셜의 람다 2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누어서 답 나옵니다. 이것도 반도체 물리 시간에 PM 다이오드 리뷰할 때 다 했던 얘기입니다. 다만 그때는 얘가 LP였죠. P형 반도체 쪽에. 근데 지금 이미터라 LE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그 다음 또 똑같은 일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 제너럴 솔루션, 미분 방정식의 제너럴 솔루션을 구했는데 A1, A2를 알아야 되잖아요. 경계 조건을 이용해서 A1, A2를 특정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 넘어온 전자가 쭉 가는데 어디까지 갈까? X2 프라임을 무한대까지 보내버리면 여기 있는 평형 이 델타 값은 결국 0을 향해 가겠죠. 평형 상태의 소수 캐리어 농도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X2 프라임에 무한대 넣었을 때 여기 무한대 넣고 여기 무한대 넣어서 왼쪽이 0이 나와야 되니까 A2는 0이겠죠. 그 다음 X2 프라임 0, 즉 공필층의 엣지 이 부분에서는 그러면 델타 N이는 얼마냐? 이거는 좀 전에 했잖아요.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값 어떻게 된다고요? N이 낫에다가 여기 인간 바이어스 값 2m 베이스 그리고 써줬잖아. 여기 있네. N이는 N이 낫 엑스포네셜 Q V E P 빼기 1 괄호 닫고 요거 그게 여기 요 값이잖아요. 요 Y축 방향 요 시작값. 그거 여기 있네요. 있었죠. PN 다이오드 할 때 기억이 안 나면 PN 접합에서 포워드 걸렸을 때 N에서 P로 넘어왔을 때 P에 있는 전자의 델타 N 그땐 P죠. 델타 NP가 공필층 엣지에서 얼마인지 NP 나 괄호 열고 엑스포넨셜 QVA 나누기 KT 빼기 1 그 식이 어딘가 있을 겁니다. 기억이 안 나면 꼭 찾아보세요. 그거 그대로 2m로 바꿔 쓴 것밖에 없습니다. 요거 됐고 요거 하니까 얘로부터 A2는 0이었고 얘로부터 이제 A1 구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 위에 있는 걸 파티큘러 솔루션으로 관계 조건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처럼 관계 조건 줘서 딱 답을 구했습니다. 이게 스텝 1이죠. 앞으로 돌아갈게요. 이거. 게임 플랜에 낙서한 거 좀 칠게요. 이거 풀었잖아요. 스텝 1. 액세스 마이너리티 캐리어 프로파일 풀었잖아요. 어디요? 이거 액세스 마이너리티 캐리어죠. 이거 PNP잖아요. P 2m P 안에 있는 전자 액세스 델타 NE에서 NE 낫을 뺀 거잖아요. 풀었잖아요. 이렇게. 뭐에 대해서요? X와 전압, 외부에서 인가한 전압, 2m 베이스 사이즈. 풀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풀었으니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두 번째 스텝 뭐라고요? 요거 NE나 대입하면 돼요. 아까 방금 푼 거 대입해서 미분하고
뭐 곱하고 뭐 엣지, 공표층 엣지에서 가. 그러면 IE 나스 IEN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거의 의미는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쭉 갈 때 이 전자의 흐름이 만들어낸 전류니까 요 방향이겠죠. 전자 이동의 반대 방향 I 2m인데 이거 전자 때문에 생기는 거야. IEN을 구하는 겁니다. 이거 확산에 의해서죠. 요렇게 가는 건 디퓨전입니다. 아이고 거기 드리프트는 없어요. 얘기했잖아요. QNR 영역 안에 전기장은 거의 0이라고. 여기서 오롯이다. 여기 전기장이 제일 강하고 여기 정션에 있는 전압이 결국 VB 미터 베이스 사이 전압이. 그래서 아이디얼 다이오드라고 했고 지금은 아이디얼 BJT 해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퓨전 커런트 뭐 미분하고 뭐 곱하고. 네, 요거는 공급층의 엣지. 요거 계산하면 되잖아요. 요거 대입하고 대입해봐요. 프레임에 대해서 미분하면 여기 마이너스 L2분의 1만 앞으로 나오면 되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마이너스 없어지고 L2분의 1 여기 나오죠. QAD는 그대로 쓰고 그다음에 요거는 X2 프라임 입장에서 상수잖아요. 그대로 튀어나오고 그다음 얘는 지수함수니까 미분하면 그대로 모양 여기 그대로 붙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뭘 넣으라고요? X 프라임에 0 넣으라면서요. 그러면 2의 영승은 1이잖아요. 뒤에 쓸 필요 없죠. 네, 됐어요. IEN 구했습니다. IEN은 내가 2m 베이스 사이에 포워드 바이스를 얼마나 세게 주느냐에 따라 그리고 2m의 성형 상태일 때 원래 이 도핑량에 의해서 결정될 거고 LE나 D는 이거 D는 디퓨전 랭스잖아요. 어, 디퓨전 랭스는 D 타우니까요. 결국 이 D라고 하는 거는 아인슈타인 관계식 모빌리티 분의 디퓨전 상수는 KT 오블 Q죠. 외부 온도가 일정하다고만 치면 D하고 뮤는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이 뮤는 결국은 2m의 농도를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 모빌리티 값이 결정됐고 아인슈타인 관계식에 의해서 D도 결정됩니다. 결국 여기 DE라고 하는 이놈은 도핑 NE에 의해서 지배받는 파라미터일 겁니다. 도핑에 의해서 DE가 결정되면 도핑량에 의해서 라이프 타임도 얼마나 생길지 결정되고 그거에 의해서 디퓨전 랭스 LE도 결국은 NE의 함수입니다. A는 BJT 단면적이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자른 여기 옆면 단면적 A고 Q는 1.6 10의 마이너스 19승 단위 전하량 상수고 다 아는 값이죠. 네, 그래서 IEN 완성 끝. 또 합시다. 컬렉터 갑시다. 컬렉터도 같은 일이에요. 하다 보면 은근히 이게 좀 빠져들어요. PN 다이오드의 확장판이라서 하다 보면 나름 재밌어요. 이거는 리버스 바이어스잖아요. 네, 리버스 바이어스 뭐 어쨌건 네, 리버스 바이어스지만 논리는 똑같을 겁니다. 자, 여기서 디퓨전 결국은 멀리 있는 2m에서요. 홀이 가자 하고 와서 베이스를 지나서 또 이쪽으로 침투해서 또 갈 겁니다. 이게 디퓨전이에요. 요거 볼 거예요. 요거. 컬렉터 안에 이쪽으로도 전자가 야 여기 또 홀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가는 것도 볼 거고요. PN 다이오드라고 보세요. 땅 2m 아직 생각하지 말고 그냥 PN 다이오드예요. 다만 P를 오른쪽에 써서 약간 느낌이 이상한 거지. 똑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컬렉터 안에 이 컬렉터 영역이죠. 컬렉터 안에 N에서 P로 넘어올 거 아니에요? NC라고 쓸게요. 근데 그게 얼마나 변했느냐? 델타 NC 이거 볼 거예요. 액세스 마이너리티 캐리어 프로파일 볼 겁니다. 언제 그런 얘기했어요? 이거. 액세스 마이너리티 캐리어 프로파일 쳐다볼 겁니다. 컬렉터에서요. 그래서 컬렉터 쪽 봅시다. 액세스 마이너리티 캐리어 여기서 델타 NC를 생각합시다. X 프라임에 대한 걸로 쓰겠죠. 물론 V 베이스, 컬렉터 베이스 전압값도 생각, 이게 PN 다이오드 VA에 해당할 겁니다. PN 양단의 전압차. 그럼 이 델타 NC도요, 결국은 마이너리티 캐리어고,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여기에 확산되는 거는 소수 캐리어 확산 방정식,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시에이션으로 설명이 됐죠, 이 움직임이. 이렇게 썼어요. 이거 풀면 되지. 제너럴 솔루션. 이렇게 되는 거 배웠고. 이제 A1, A2 구해야 되니까. 그럼 경계 조건 뭐예요? 봅시다. X 프라임을 무한대로 때려요. 그럼 여기 있던 여기 전자가 무한대까지 쭉 가면 당연히 다 없어지겠죠. 그래서 델타 값은 없어질 거고 0. 그럼 X 프라임에 여기 무한대 넣으면 이게 무한대인데 왼쪽이 0이니까 A2는 0일 거고 이거 하나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엣지 쪽 X 프라임이 0일 때는 얼마죠? 아까 했잖아. 넘어오는 거. 다 지워버렸네.
그 이제 초록색으로 이렇게 하고 직선 긋고 이렇게 될 때 요거 지점들 내가 다 알려줬잖아요. 그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컬렉터 쪽이니까 네, 컬렉터 쪽에 여기에 넘어온 전자의 농도값. 근데 이 시계 모양을 보면요. 평형일 때 컬렉터의 원래 소스케리의 전자에다가 양단의 전압차고 이 다이오드 이퀘이션의 그 뒤에 달라붙는 그 모양. 똑같아요, 모양이. 이렇게 하고 요 초기 조건을 대입을 해서 A1을 구해서 요거의 파티큘러 솔루션을 쫙 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지금 방금 푼 게 델타 NC죠. 컬렉터 영역의 P인데 P 타입의 컬렉터인데 소수 캐리어 N의 액세스 양을 구했어요. 지금 뭐 한 거죠? 이거예요. 게임 플랜의 첫 번째 이거 완성한 거예요. 두 번째 단계 가면 뭐라고요? 컬렉터니까 컬렉터 여기 봅시다. 여기 컬렉터. 요거예요. 델타 NC 구했으니까 한번 미분해서 뭐 곱해가지고 전류로 바꿔 먹어라 얘기잖아요. 디퓨전 커런트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농도차 곱하기 뭔가 곱해가지고 디퓨전 커런트 구하는 거 합시다. 네, 여기 있네요. 컬렉터에 소수 캐리어인 전자 이거 저기 베이스에서 컬렉터로 넘어온 놈이에요. 만들어낸 전류는 Q 곱하기 A 곱하기 디퓨전 상수에다가 요거 위에서 구한 거 대입하고 미분해서 X 프라임 도메인이죠. 요거 프라임 도메인 공부중 엣지. 지금부터 수학이에요. 마이너스 LC분의 1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미분하면 마이너스 LC분의 1 보이죠? 나머지 QADC 그대로 따라 붙고 그럼 여기 전체에서 X 프라임 자리에 여기에 0 넣으면 되죠. 그럼 뒤에는 1 되니까 앞에 있는 요 두 덩어리만 그대로 가져다 쓰면 끝. ICN 다 구했어요. 셀렉터에 전류가 흐르겠죠. 전자 때문에도 흐를 거고 홀 때문에도 흐릅니다. 요거 구했어요. 다 했습니다. 셀렉터 끝. 이제 베이스 합시다. 5분 남았네요. 베이스가 제일 어려워요. 셀렉터랑 이미터는 상대적으로 P&N 다이오드만 알면 되는데 베이스는 왼쪽에도 P가 있고요. 오른쪽에도 P가 있어서 이쪽 바운더리 경계 조건이 좀 달라져요. 봅시다. 이 안쪽에 이제 저기 베이스 N형이잖아요. 이 안에 있는 소수 캐리어인 홀 농도, 그러니까 델타 P 베이스 얘를 X에 대한 함수와 그다음에 요 양단의 V 이미터 베이스 그리고 컬렉터 베이스 이런 전압들로 여기를 채울 겁니다. 결국은 델타 PB는요. X, V, EB, VCB 세 개의 파라미터로 델타 PB가 표현이 될 겁니다. 해봅시다. 똑같이 베이스에 있는 이거 PB예요. PB, MB 이거 델타 PB입니다. 델타 PB. 베이스의 소수 캐리어인 N형 반도체 소수 캐리어의 홀이 얼마나 있느냐. 이 홀들이 결국은 다 이렇게 확산되어 가잖아요. 이것도 확산의 방정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제너럴 솔루션 딱 쓰고 경계 조건을 찾아야 된다. 이때가 베이스 영역 해석의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경계 조건이 0과 W입니다. 무한대가 아닙니다. 이게 차이 납니다. 이미터하고 컬렉터 할 때는 0과 무한대를 주고 경계 조건을 찾았기 때문에 요 A2 값이 죄다 0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0이 아닐 거예요. 이 일은 사실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 제가 네로우 베이스 다이오드라고 해서 얼마나 식이 복잡해지는지에 대해서 이미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잘 참고를 하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 될지 보일 겁니다. 수학적으로만 어렵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려운 건 하나도 없고요. 자, 그럼 여기 제너럴 솔루션에 연계 조건을 넣읍시다. 0과 W인 지점입니다. 0인 지점에 여기에 값, 이쪽 W인 지점에 값, 아까 앞에서 다 써줬죠. 네, 이거를 대입을 해서 A1, A2를 찾아서 파티큘러 솔루션을 씁니다. 썼더니 이렇게 지저분해집니다. 이거 네로 베이스 다이오드 할 때 다 학습했던 얘기입니다. 그럼 델타 PB를 찾았어요. XS 마이너리티죠. 이게 N형 만들 테니까 XS 마이너리티, XS 델타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프로파일을 찾았어요. X에 대한 함수로. 그럼 그다음 뭐 해야 되죠? 게임 플랜 갑시다. 요거 찾았으니까 그다음 단계는 뭐 해야 돼요. 디퓨전 커런트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디퓨전 커런트 계산하러 갑시다. 디퓨전 커런트 계산하러 가기 전에요. 이 저자가 이 식 너무 복잡하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냐를 찾아낼 겁니다.
그까지만 일단 오늘은 좀 하도록 할게요. 어, 제가 아까 전에 이 얘기를 했어요. 괜히 지웠다. 요거요. 초록색으로 그때 이게 직선이에요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직선. 직선 되도록 하는 거 한번 봅시다. 앞에서 델타 PB 찾았어요. 식이 이렇게 깁니다. 이때 여기 분자, 분모들을 보면 요 하이퍼사인식을 이용하면 좀 쉽게 표현이 됩니다. 이것도 네로 베이스 다이오드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 뒤에 있는 요 분자도 요렇게 분모도 요렇게 하이퍼사인의 요 정의를 이용해서 바꿔 쓴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왜 이렇게 정의를 하이퍼사인을 도입을 하냐면 하이퍼사인이라는 걸 미분을 하면요. 하이퍼코사인이 나와요. 하이퍼코사인이 이렇게 정의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하이퍼사인이잖아요. 미분하면 요 마이너스 나서 더하기로 바뀌고 걔를 하이퍼코사인. 그럼 하이퍼코사인 미분하면 다시 하이퍼사인이 나오고요. 얘는 사인 코사인 미분할 때는 이쪽으로 갈 때는 코사인인데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붙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이퍼사인과 하이퍼코사인은 그냥 부호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델타 PB를 이렇게 썼잖아요. 하이퍼를 이용해서. 이걸 써가지고 우리가 다음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게 돌아가서 얘잖아요. 요 디퓨전 방정식에 대입을 했으면 여기는 IP는 안 써놨는데 어쨌건 미분을 해가지고 뭐 곱하잖아요. 미분을 해야 돼요. 미분. 어디 갔냐. 얘를 미분을 해야 돼요. 미분을 하이퍼로 써놓으니까 미분하기가 훨씬 편해지는 거죠. 앞쪽에 원래 이 식을 보세요. 원래 이 식을 놓고요. 이거 x에 대해서 미분해 보세요 하면 마음만 먹으면 하려면 할 수 있어요. 되게 번거로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퍼 사인 형태로 바꿔놓으면 이거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x 앞에 있는 개수만 톡 튀어나오고 사인, 하이퍼 사인 대신 하이퍼 코사인으로 바꾸면 돼요. 굉장히 수학적으로 편해집니다. 그래서 델타 PB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끝을 냅시다. 그러면 자, 여기에 홀이요. H 플러스가 넘어오잖아요. 쭉 가는 거 볼 거잖아요. 이 홀 농도 델타 PB 구했잖아요. 그럼 이 델타 PB를 요 X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확산 전류가 흐르지? X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베이스 영역 안에 있는 성분들 곱하면 됩니다. 그럼 델타 PB 요 위에 있는 요 1번 이케이션을 X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간단치가 않지만 얘는 x가 아니고 상수니까요. 얘만 있으니까 마이너스 1b분의 1만 튀어나오면 됩니다. 미분하면. 그리고 얘 자체는 하이퍼코사인이 될 거고. 그래서 흔적이 보이죠? 요거는 그대로 곱고 얘 하이퍼사인이 하이퍼코사인이 되고 뭐 그런 과정만 좀 해보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어 저기 2m 쪽에서 쏴준 홀이 만들어내는 여기 있던 2m 쪽에 있던 홀이 이쪽으로 와서 베이스 안에서 어떻게 확산되어 가느냐 얘를 쓴 겁니다. 걔는 얘에 의해서 결정되죠. 델타 PB X 이퀄 0. 요 엣지입니다. 여기가 초기 조건이에요. 들어와서 홀이 얼마나 요 초기 조건 농도 이용해가지고 식을 쓴 겁니다. 그럼 똑같은 논리로요. 컬렉터 쪽도 이쪽도 PN 다이오드잖아요. 그럼 여기 있던 홀이 이쪽으로 넘어올 거 아니에요? 똑같은 논리로 쓴 겁니다. 컬렉터 쪽에서 넘어온 홀 때문에 베이스 안의 전류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델타 PB인데 이건 조건이 다르죠. X 이퀄 W죠. 이 지점에서의 그 초기 조건을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하는데 또 미분을 해야 되니까 저기 위에 있는 이 하이퍼를 잘 이용해서 쭉 전개합니다. 이거 네로 베이스 다이오드 할 때 한번 미분하는 것도 상세히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IEP와 ICP를 다 구했습니다. 다 구하고 나면 보세요. 방금 우리가 여기까지만 올릴게요. 얘 구했고 그 다음에 아까 2m 해석할 때 어디 갔냐 앞에 IEN 구했잖아요. IEN 얘 구했고요. 그 다음에 컬렉터 해석할 때 컬렉터 마지막에 ICN 구했어요. ICN 여기 구했네. 그 그냥 갖고 와서 정리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요. We know. 이 네 가지를 알아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죠? 구하고 싶은 거는 터미널에 흐르는 총 전류예요. 그래서 2m에 흐르는 총 전류 I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아까 2m 영역 해석할 때는 소수 캐리어인 베이스에서 2m로 PNP니까 여기 이쪽으로 넘어온 전자가 요 안에 소수 캐리어니까요. P 영역 안에. 얘만 구했는데 사실 IE를 구하고 싶었잖아요. IEN이 아니라. 그래서 IEP를 베이스 영역 쪽에 이쪽이 홀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만들어낸 요 전류. 그게 사실은 2m 커런트가 쏴서요. 들어가서 요 베이스의 IEP 성분이 될 거고 베이스에서 넘어오는 이 전자 때문에 전자의 흐름이 이쪽이니까 전류의 흐름이 여기 잖아요. 그게 IEN이잖아요. 요 놈이랑 요 놈이랑. 근데 요 놈은 계산을 하려면 2m 쪽에서 해석해야 되고 요 놈은 해석하려면 베이스에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해석된 데서 IEN하고 IEP 구했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IE니까 둘이 더하세요. 요거 1번, 요거 2번씩 하면 IE는 1번 더하기 2번 하면 됩니다. 식 두 개 그냥 더한 건데 깔끔하게 좀 잘 쓰려고 저자가 더하기를 열심히 해서 공통되는 거 얘를 공통으로 잡아서 앞에 개수 처리해가지고 식 쓴 겁니다. IC도야 뭐 그냥 여기 두 개 있잖아요. 얘 둘이 그냥 더하면 돼요. 요거랑 어떻게 더하신데 요 텀하고요. 요 텀하고 공통이잖아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거, 요 앞에 있는 거 묶어서 앞에다가 요렇게 두 개로 더하기로 쓴 겁니다. 공통이고요. 그럼 여기 있는 요 놈은 요로 오고 얘는 그대로 오고요. 네, 다만 네, 더하기 빼기 하면서 필요한 것들 요 놈 좀 안으로 밀어 넣어서 식이 좀 달라져 보일 뿐입니다. 요런 것들 붙어서. 네. 근데 이게 되게 지저분하지만 마음 먹고 쓰려면 또 못 쓸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커런트 IE, IC까지 다 찾았고요. 그럼 베이스는 안 찾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2m 전류 알면 베이스랑 블랙트 합이니까 따라서 IB는 IE에서 IC 빼면 돼요. 와, 이 위에 있는 이거랑 빼기 이 밑에 이거 하면 된다고요? 엄청나게 식이 길어지지만 또 공통인 것들이 있잖아요. 또 공통인 걸로 묶어서 또 식 예쁘게 했습니다. IP를 홀로 쓴 건 아마 여기 네, 강의 노트에는 없는데요. 치도한 한번 써보세요. 책에도 아마 교과서에도 나올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IB의 이 부분 있죠. 아까 제가 강조했잖아요. 요 직선으로 나온다는 부분. 데이터 PB가 X에 대할 때 이게 왜 AX 플러스 B의 1차 함수 형태로 나오는지 좀 수학적인 기교를 이용해서 풀고 몇 가지 이 중요한 파라미터다. 앞에서 배운 거죠. 감마, 알파, T. 이거를요. 오늘 배웠던 이런 새로운 노테이션에 대한 것들로 바꾸는 작업 완성하고 이버스 몰 모델로 넘어가겠습니다.